것 같은데요. 되게 우리가 연구들을 보면 비만한 분들은 그렇지 않은 분에 비해서 음식을 씹는 횟수가 적고 그리고 빨리 드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먹고 난 다음에 어느 정도 배가 부르다라는 신호가 뇌로 가게 되는데요. 그게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걸립니다. 되게 아까 이제 말씀을 하셨지만 15분 이내로 많이들 드시잖아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배부르다는 느낌을 받기도 전에 음식을 많이 먹어서 이미 체중이 는다거나 하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부분이 있죠. 그래서 일본에서 큐슈 대학교에서 이제 연구를 해서 6만 명을 6년 동안 추적 관찰을 한번 해봤더니 음식을 천천히 먹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에 비해서 빨리 먹는 사람에 비해서는 나중에 보니까 과체중이 되는 것이 한 42% 정도 적더라 이런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것 이외에도 이제 음식을 먹으면 음식 섭취로 인해서 생길 수 있는 에너지 소비 이런 것들이 또 증가할 수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죠. 근데 교수님 얘기를 정리하면은 이렇게 꼭꼭꼭 씹잖아요. 그럼 포만감이 들어서 살이 빠지는 얘기는 들었는데 이렇게 이걸 또 씹다 보면은 운동이 돼서 칼로리가 소모된다. 요건 살짝 좀 오버하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저만의 틀린 생각인가요? 교수님께서. 네, 사실 잘못 생각하다 보면 이게 씹는 것 자체가 에너지 소비를 이제 운동이 에너지 소비를 증가시킨다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제 우리가 음식을 먹게 되면 음식이 들어가서 소화, 흡수, 대사가 되는 과정에서도 에너지 소비가 돼요. 그래서 이제 특히 이제 해외에서 진행된 연구들을 보면 사람을 대상으로 한 실험 연구인데 음식을 씹는 행동을 하다 보니까 많이 씹는 경우에는 장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그리고 음식 섭취로 인한 에너지 소비가 증가한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연구에서는 보면 동일한 사람을 40번 정도 씹게 하고 또 15번 정도 씹게 했더니 40번 정도 씹었을 때 그 15번 씹었을 때보다 음식 섭취량이 한 11.9% 정도 감소를 하고 그리고 공복이나 포만감을 주는 호르몬의 조절이 훨씬 더 잘 됐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굶는 다이어트가 몸에 제일 해롭다고 하잖아요. 건강하게 드셔가면서 살을 빼야 되는데 기왕이면 꼭꼭 씹어 드시면 칼로리 소비가 더 많아진다고 하니까 그것부터 실천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건강상의 이점 이것입니다. 긴장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없애준다고요, 김선우 교수님. 네, 맞습니다. 우리가 얼굴에 굉장히 많은 근육이 있습니다. 눈도 근육, 턱도 근육, 코도 다 근육으로 형성되어 있는데요. 사실 천천히 오래 씹다 보면 얼굴에 있는 다양한 근육들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뇌나 얼굴 주변으로 가는 혈류량을 증가시킬 수가 있고요. 우리 보통 스트레스 받을 때 오징어 다리 같은 거 막 질긴 거 막 씹잖아요. 네, 이게 사실 스트레스 해소하는 데 좋지만 또 사실 너무 딱딱한 음식을 드시는 건 턱관절에 좋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적당한 강도의 음식을 오래 자주 씹어주시는 것은 스트레스 해소에 많은 도움이 되니까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당신이 씹는 습관을 바꿔야 하는 이유. 마지막은 좀 신기해요. 한번 볼까요? 집중력을 높여준다고요. 근데 왜 여러분들 야구 중계 볼 때 왜 선수들 뭐 껌이나 뭐 씹는 거 보셨잖아요. 네, 맞아. 저도 운전 중에 졸리면 껌을 씹으면 잠깐 또 이렇게 또 잠이 깨어나는 효과도 있는데 이게 진짜입니까? 어떻습니까? 네, 마치 근거 없는 낭설처럼 보이기도 하는데요. 실제로 의외로 이제 껌이나 젤리 같은 것들을 씹게 되면 이게 심리 상태나 인지 기능에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 결과들이 꽤 있습니다. 연구들을 보면 껌을 씹게 되면 일단 스트레스가 완화될 수 있고요. 그리고 뇌 혈류량이 증가하면서 뇌의 전 전두엽을 자극해서 집중력을 향상시키고 그리고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업무 수행 능력을 증가시킨다는 그런 연구 결과들도 발표가 되고 있습니다. 껌 씹기가 생각보다 건강에 주는 효과가 좀 있죠.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잘 씹는 것만으로도 건강상에 어떤 이점이 있는지를 살펴봤는데 그렇다면 이제 실천을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씹는 것이 잘 씹는 방법인지 그거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건강을 지키는 올바른 씹기 습관. 잇몸 마사지와 턱관절 운동을 하세요. 이건 뭐 준비 운동 같은 느낌이에요. 아니 제가 웬만한 마사지는 다 받아봤는데 요 마사지는 오늘 처음 듣고 처음 해보는 것 같은데요. 요거. 어떻게 해주는 걸까요? 우리가 음식을 잘 씹으려면 일단 치아가 건강해야 됩니다. 근데 치아를 둘러싸고 있는 것이 잇몸이죠. 그래서 잇몸을 건강하게 하는 방법인데요. 생각보다는 쉽습니다. 우리가 양치질을 하고 난 다음에 손을 깨끗이 하고 뭐 장갑을 끼셔도 좋고요. 이렇게 제 치아 모형이 있는데 여기 검지를 가지고 양쪽 검지를 가지고 이렇게 돌아가면서 한 10번 정도 회전을 하면서 마사지를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잇몸으로 가는 혈류가 증가하게 되고 그렇게 하다 보면 이제 세균 번식이나 이런 걸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잇몸에도 마사지가 필요하다는 거 잘 배웠고요. 뭐 어렵지 않으니까 따라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렇죠. 턱관절
턱관절 운동 같은 거는 또 이 운동은 어떻게 하는 건지 궁금해요. 네, 사실 턱관절 운동이 조금 쉬우면서도 어려운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목을 이렇게 반대손, 오른손으로 왼쪽 머리 부분을 이렇게 감싸서요. 가슴을 쭉 펴시고 고개를 쭉 당기면서 입을 아 하고 벌려주시는 거예요. 네, 이때 그냥 뭐 정면을 본 상태에서 입을 벌리면 되지 않겠습니까? 하는데 사실 우리 턱관절과 목 주변 근육은 연관성이 많기 때문에 한쪽의 근육이 늘어난 상태에서 턱을 쭉 벌림으로써 네, 이런 식으로 턱관절을 자극해 주시고 또 반대쪽도 마찬가지로 고개를 가슴을 펴고 꾹 당긴 상태에서 턱을 하고 벌려서 이렇게 늘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목 근육과 함께 턱관절을 최대한 많이 벌려줬을 때 효과가 훨씬 더 좋을 수 있고요. 우리 혀도 굉장히 중요한 근육 중에 하나예요. 네. 혀가 이렇게 우리가 가만히 입을 다물고 있을 때 혀가 어디에 위치해 있는지를 가장 느껴보시면 사실 입천장 위에 딱 붙어 있는 것이 수축력과 턱 사이의 긴장감을 유지하기 때문에 올바른 턱관절을 유지하는 되게 좋은 방법인데 보통 보시면 혀가 이렇게 처져 있거나 이빨 앞에 있거나 이렇게 붙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혀를 끌어올리는 운동을 한번 해볼 거예요. 입을 벌린 상태에서 혀를 최대한 끌어올려 입천장으로 한번 붙여볼게요. 이런 식으로. 어떤가요? 밑에가 뻑뻑하면서 턱까지 자극이 오실 거예요. 그래서 턱을 가장 크게 벌린 상태에서 혀를 쭉 늘려서 입천장에 벌리는 연습을 해주시면 이 혀 주변 근육의 수축력으로 인해서 턱관절을 고정하는 데 효과가 많이 있고요. 또 가슴을 편 상태에서 고개를 돌려 턱으로 어깨를 눌러주는 거예요. 네. 그리고 반대쪽도 고개를 돌려서 그렇죠. 턱으로 어깨를 눌러주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3초에서 5초 정도 턱으로 어깨를 눌러주는 연습을 하다 보면 우리가 턱 주변의 근육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으니까 턱관절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턱관절도 풀었고 근육도 풀어줬으면 이제 본격적으로 씹어야 될 텐데 몇 번을 씹느냐 이게 또 문제입니다. 보실까요? 천천히 30번 이상 씹으세요. 이거 씹기 전에 밥이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래서 되게 음식물은 입안에서 우리가 씹는 과정을 통해서 아주 잘게 되죠. 그래서 음식을 먹기가 쉬워집니다. 그리고 침에 있는 소화 효소가 나와서 많이 씹을수록 소화 효소가 많이 나오면서 침이 많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소화가 훨씬 더 용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음식을 제대로 씹지 않고 만약에 그대로 그냥 삼키게 되면 결국은 위가 이 역할을 해야 되는데 위 속에서 음식이 오래 머물다 보면 결국 산이 역류한다거나 속에 음식이 가득 들어있다거나 하는 그런 불편감을 느끼기 때문에 가능하면은 음식은 최대한 많이 씹을 수 있는 한도 내에서 많이 씹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근데 30번 이상 씹는다는 게 말이 쉽지 씹다 보면 어느새 음식이 넘어가고 다음 숟가락을 뜨고 있거든요. 어떻게 하면 30번을 채울 수 있는지 그 요령 준비해봤습니다. 보실까요? 첫 번째로 밥은 한 번에 한 숟가락을 한 마디에서 한 마디 반 정도의 양씩만 먹는다. 일단 양을 좀 줄이라는 얘기 같아요. 손가락 한 마디. 네. 김선희 교수님. 사실 우리가 이 손가락 마디를 보시면 굉장히 짧죠. 그래서 밥을 이렇게 숟가락으로 보통 뜨실 때 손가락 마디 한 마디 정도 양만 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네, 너무 보통 저는 그런데 사실 우리 고봉밥이라고 해서 옛날엔 밥 복스럽게 먹는다고 이렇게 크게 듬뿍듬뿍 떠서 먹으면 어르신들이 예뻐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드시면 보통 잘 씹지도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게 너무 많고요. 맞아요. 과식하게 되고 혈당도 빨리 오르게 됩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젓가락을 활용해서 강낭콩 크기보다 조금 크게 이렇게 젓가락을 이용해서 밥을 먹고 국만 수저를 이용하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시면 과식도 예방하고 턱관절도 좋고 씹기도 올바르게 되고 좋을 것 같으니까 한번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자 천천히 꼭꼭 씹는 식습관 요령 한번 또 다음은 어떤 건지 볼게요. 두 번째는요. 음식 씹을 때는 수저를 내려놓고 씹는 데만 집중한다. 그리고 밥과 반찬국은 따로 먹는다. 그래요. 네, 우리가 수저를 들고 있으면 결국은 음식을 먹을 준비가 돼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음식이 입에 있는데도 또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결국 일단 수저를 내려놓고 이제 음식을 드시다 보면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도 잘 생각을 하게 되고 어느 정도 먹고 있는지를 인지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 드시고 난 다음에 수저를 일단 내려놓고 잘 씹으시는 게 중요하고요. 음식 같은 경우 이제 밥을 먹고 국을 먹고 반찬을 먹고 하다 보면 우리가 입속에 있는 침이 잘 음식을 버무려주는 효과가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이게 윤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윤활 작용을 해서 결국 삼키기가 쉬워지게 되는데 우리가 국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경우, 물에다가 밥을 말아 먹는 경우에는
훨씬 먹기가 쉽죠. 왜냐하면 이게 침 대신에 물기가 들어가서 결국은 밥알이 미끈미끈해지기 때문에 거의 씹지 않고 삼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은 이제 물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국에 밥을 말아 드시거나 밥을 드시고 난 다음에 또 국물을 많이 드시거나 하는 것들은 조금 피해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렇군요. 자,